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공개된 블랙팬서의 티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티저의 시작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유일한 비브라늄 암시장의 대장격인 율리시스 클로, 그리고 시빌워에 나왔던 미국 대테러 합동본부의 지휘관 에버렛 로스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둘은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서 각각 골룸과 빌보 베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율리시스 클로가 와칸다는 바깥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문명과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나라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율리시스는 그걸 아는 이유는 자신이 와칸다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봤듯이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비브라늄을 훔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잡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쪽 팔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시간대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율리시스가 말을 하는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 와칸다 왕국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트찰라가 비행선을 타고 거대한 폭포를 지나 도착한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결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트찰라가 결투를 하는 인물은 바로 에릭 킬몽거라는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는 킬몽거의 아버지가 율리시스 클로를 도와서 와칸다 왕국을 공격했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킬몽거 본인은 와칸다에서 추방되었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 뒤에 와칸다에 복수를 하러 돌아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트레일러의 후반부에 킬몽거가 와칸다를 공격해 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전투 장면은 킬몽거가 와칸다로부터 추방되기 이전의 시간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킬몽거가 원작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마스크를 쓰고 감금되어 있는 율리시스 클로를 구하러 오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율리시스 클로는 비브라늄의 강탈, 킬몽거는 아버지의 복수라는 목적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걸 추론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율리시스 클로가 갇혀있는 이곳은 벽에 적혀있는 한글들로 보아서 한국일 가능성이 높고, 후반부에 나오는 광안대교를 고려해보면 부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와칸다 내부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들인데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건 와칸다 안에도 여러 부족이 있고 부족들 간의 다툼이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와칸다에 침입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인물은 맨 에이프로 블랙팬서의 주요한 빌런이기도 한데요. 와칸다의 자발이라는 지역의 전사이고 와칸다 내에서 블랙팬서 다음으로 강한 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킬몽거와 율리시스 클로가 블랙팬서 영화의 주요한 악당들이 될 예정이라서 맨 에이프는 소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맨 에이프와 싸우는 것 같은 전투 장면을 멈춰놓고 보면 트찰라를 보호하는 전사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자들은 붉은 갑옷, 남자들은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붉은 갑옷을 입은 여자 전사들은 트찰라를 개인 경호하는 병사 집단이며 왕의 부인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트찰라의 첩들이 아니라 왕가를 지키는 상징적인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모두 와칸다 전역에서 모인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의 여성들인데, 이들이 왕을 호위한다는 것이 곧 와칸다의 모든 부족들이 왕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병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영화 겟아웃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 칼루야인데요. 다니엘 칼루야가 맡은 배역은 와카비로 블랙팬서의 충신이자 와칸다의 국가수호대 지휘관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와카비는 킬몽거를 결박한 채로 트찰라와 와칸다의 지도부에게 데려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인물들은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르만다, 그리고 르만다의 오른쪽에 서 있는 슈리라는 여성인데요. 르만다는 사망한 트차카의 부인이자 트찰라의 새엄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슈리가 르만다와 트차카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참고로 슈리는 코믹스에서 여성 블랙팬서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양손에 와칸다의 기술이 담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티저의 전반에 걸쳐 잠깐 얼굴을 비추는 보라색 옷의 남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대 블랙팬서이자 왕인 트차카의 친구이자 조언가로 트차카의 사망 이후 트찰라의 조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직접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며 분장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삽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트차카의 시신을 묻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옆길로 빠져서 트차카가 트찰라에게 했던 나레이션에 주목을 해보면, 너는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착한 남자라고 하며 착한 남자는 좋은 왕이 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영화는 트찰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이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나레이션 장면의 존재에는 블랙팬서 영화는 여러 과거 회상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젊은 트차카도 캐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차카가 블랙팬서였을 당시의 장면들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팬서는 선대 블랙팬서들의 영혼을 불러와서 자문을 받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영혼 상태의 트차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블랙팬서의 전투 장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슈퍼히어로들만 모여있던 시빌워에서 보다 조금 더 압도적인 전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설정이 세상의 모든 무술을 마스터했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비브라늄을 섬유화한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거나 총알을 맞는 수준은 블랙팬서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는 충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광안대교 씬에서 보랏빛 에너지가 방출되며 자동차가 뒤집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원작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블랙팬서 수트의 공격 기능으로 시빌워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기술이기도 한데요. 코믹스에서는 아이언맨 수트와 같이 마스크가 전자식으로 착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블랙팬서 영화에서도 멋진 착용 장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년 2월에나 개봉할 블랙팬서의 티저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